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의 기사입니다. 2021년 최고 인기 기술. 어, 이, 이제 인기 있는 기사는 일반인들이 보고 대부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자기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제, CEO나 기술자들이 어떤 기술, 어느 방향으로 최고의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인기 기술을 만들어 준 겁니다. 2021년 웹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술 이야기인데요. 주 5일 근무의 종말도 나왔고, 지금 한 가지 백신 개발 중인 거, 한 개 백신이 모든 것에, 그죠?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대다. 3D 프린팅 주택 시대다. 핵융합 에너지 추격을 따라 하고 있다. 지금 핵융합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현재 핵발전소하고 달리, 그죠? 핵융합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핵융합 에너지 발전 중이다. 유전자 합성혁명, 이게 유전자 크리스퍼카스입니다. 그죠? 크리스퍼의 합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AI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AI가 컴퓨터를 재창조하는 방법이 있고, 디지털 현실의 뇌를 직접 삽입해서, 그죠? 뇌가 이제 디지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전기자동차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자, 올해 가장 크게 우리를 자극한 것은 페이스북이 그 좋은 브랜드 이름인, 그죠?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위터의 CEO 잭 돌시도 지금 자기가 사임하고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회사 이름을, 그죠? 스퀘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걸 그걸 블록으로 VLOCK 블록체인의 블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메타로 바꾸고 블록으로 바꾸고, 구글은 뭐 구글 그죠? 구글을 알파벳으로 바꿨죠. 몇 년 전에. 한편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는 트윗에서 가격이 급등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NFT가 굉장히 떴다라는 거고,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모델은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초과했고요. 컴퓨터 칩을 설계했고, 생물학, 수학, 화학의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억만장자들이 우주에 갔습니다. 이게 또 올해 가장 큰 거죠. 억만장자 1위 스페이스X 해서 일론 머스크가 3일 동안 사람들을 보냈고, 2위 해서 제프 베조스가 보냈고, 그죠? 제프 베조스는 자기가 직접 갔다 왔죠, 동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낸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갔다 왔어요, 그것도, 그죠? 이거는, 리처드 브랜슨이, 버진 항공사의 리처드 브랜슨이 버진 갈락틱을 타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3D 프린트를 이제 사람들이 삽니다. 3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트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융합 기술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유전자 편집, 이게 크리스퍼입니다. 크리스퍼카스 실험이 성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집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에어택시, 드론택시, 플라잉카 등등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올라가서, 그죠? 스탁을 강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가 핵융합 에너지 추적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추격 따라온다는 거죠. 핵융합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빨리 도래하고 있다. 핵융합 기업의 신흥산업은 향후 10년 안에 상용 원자로를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핵융합 기술 지지자들은, 이거는 핵발전소하고 달라요. 핵융합은 뉴클리어 퓨전이죠. 이게 퓨전 에너지라고 합니다. 퓨전 에너지, FUSION 에너지. 퓨전 에너지 지지자들은 이것이 우주 산업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때 정부 기관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인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그저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퓨전 CEO인 모리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호선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비행 회사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 융합의 순간이다라고, 스페이스X하고 지금, 그죠? 이렇게 우주 산업하고,
융합, 핵융합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퓨전 에너지가 연결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전자 합성혁명입니다. 유전자 진 센서시스 레볼루션이라고 유전체 혁명 1단계가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를 읽었어요. 처음엔 유전자를 읽어가지고 얘가 병이 있네. 우리 아들 같으면 얘가 뭐 40이 넘으면은 가우츠가 올 텐데 통풍이 오겠네. 뭐 이런 걸 알아내는 건데 알아내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다가 2단계 유전자를 편집을 해버려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그 유전자를 잘라내요. 유전자를 편집해버려요. 작년에 발명가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유전자 합성의 부상은 똑같은 강력한 발전을 약속한다. 노벨상을 이미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를 가지고 탔는데 그 크리스퍼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알아낸 팀과 이제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나, 그죠? 그것을 유전자 편집을 해버려서 무슨 질병, 유전병은 그냥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편집하는 것이 있다. 유전자 합성은 지금 처음부터 기사를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은 유전자를 합성해가지고 없던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저 합쳐가지고 만들면 기사를 쓸 때에 기사를 약간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 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겠지만 이제 IQ가 200인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키가 그죠 2m 이상 된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유전자 합성으로 이미 디자이너 베이비가 탄생했습니다. 2019년에 중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튼 자, 이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로켓에 큰 잠재력이 있다. 이일론 머스크의 뉴 라켓이라고 해서 그죠. 스타쉽은 인간 탐험가를 화성이나 달이나 태양계 다른 목적지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영 능력을 2배로 증가시킨다. 우리가 우주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로켓. 이 로켓은 빨리 사람들을 화성이나 달에 보낼 수 있고 한꺼번에 우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소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칩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장착해야 하나 AI가 다 해줍니다. 이제 칩에다가 인간이 뭘 장착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스스로 다 해준다. 구글, 엔비디아 및 기타 업체는 반도체 설계의 어려운 기술에서 알고리즘을 훈련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칩을 설계하는 데까지 사용을 한다. 이것은 기업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청사진을 작성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글하고 엔비디아 등이 이제 반도체 설계할 때에 뭐 인간이 설계하는 거 대신에 AI가 그냥 설계를 해버린다.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치솟는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Renewables are set for solar. 자, 국제에너지기구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IEA입니다. IEA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 전기 용량 올해 290기가와트에서 또 다른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90기가와트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7기가인지 뭐 9기가인지를 하고 있는데 290기가와트를 또 다른 기록을 세울 것이다. 2026년까지 이렇게 무탄소 공급원의 전 세계 생산 능력은 작년 수준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이고 정부 간 연구기관은 또 뭐 그렇게 예상을 한다 이런 거죠. 60% 증가할 것이다 원래. 이는 오늘날 세계 모든 화석연료 원자력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전력이 4,800기가와트입니다. 4,800기가와트 화석연료니 원자력 발전소니 뭐 모든 발전소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에너지는 4,800기가와트인데 무탄소
탄소 없는 그 전기 용량이 290기가와트에서 또 올라가겠죠. 또한 재생에너지 해당 기간 동안 전력 부분의 전체 용량 증가는 95%를 차지한다. 이제 재생에너지뿐이다. 이제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 이런 걸로서 더 이상 이제 전기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재생에너지가 그저 95%를 차지하는 정도로 새로 생산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다. 3D 프린터 기술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 가지고 자동 3D 프린팅 건설에 필요한 높은 자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서 안전, 속도, 규모, 설계 복잡성 같은 이런 것이 그죠 있었지만은 이제 그게 그 3D 프린팅 건설이 이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은 우리는 여전히 100년 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친숙한 기술, 100년 전 기술에 친숙하고 100년 전에 집 짓던 장비, 도구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아직까지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신기술을 해야죠. 이제 마지막에 주요 산업이 바로 3D 프린터 기술이다. 3D 프린터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 건설, 이제 건물을 건설하는 게 100년 동안 똑같은 기술, 장비,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게 바뀐다. 2022년부터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해결사, 그죠? 내 스스로 해결사라고 생각해야 된다. 기술과 진보에 대한 논쟁은 종종 낙관주의, 비관주의 뭐 이런 관점에서 구분을 하는데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것은 유혹적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나타냅니다. 역사는 위기를 식별하는 데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지만 해결책을 찾는 데는 똑같은 적극적인 사람들의 강력한 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해결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Your face is not your 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리어뷰 AI가 소송을 당하거나 입법화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클리어뷰는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률은 미친 성장이었다라고 이 클리어뷰 CEO가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내 얼굴을 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죠. 뭐 집에도 들어가고,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그냥 핸드폰을 사용하고, 내 얼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인식 사용을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할 것이다. 성장률이 미친 성장이었다.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그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켓 제작사 이야기도 있고요. 그들이 지배하는 하나의 백신도 있습니다. 백신 이야기,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주 5일 근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주 5일 근무 죽이기, kill the 5-day work week 해서 이제 4-day work 하자는 거죠. 4-day work week 하자. 일주일에 4일만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주 4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개인의 시간이 그죠? 뭐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고용주는 그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집중적이라고 보고한다. 이러한 기업의 성공은 작업과 생산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 주 5일 하는 사람들보다 주 4일 하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집중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생산성이 더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수록 이제 주 4일 근무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인터넷이 썩어가고 있다. The internet is rotti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바로 인터넷인데 풀리고 있다. 썩고 있다. 정보의 저장 및 구성을 누구의 책임도 아닌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만들므로써 인터넷과 웹은 성장하여서 액세스가 전례 없이 확대는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하는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경과하기보다는 취약하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썩어가고 있다. 이 인터넷도 인터넷 2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 점점 다른 것이 그죠.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또 다른 인터넷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취약한가. 인공지능 닉 보스트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머지않아 인류 문명을 쓸어버릴 기술이 발명될지도 모른다. 그것을 막으려면 어디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나. 우리는 이것을 취약한 세계 가설이라고 부른다.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상당히 비범하고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의 예방 치안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구현되지 않는 한 문명이 거의 확실히 파괴되는 기술의 수준까지 우리가 와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하죠.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회사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하면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거버넌스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리고 환경 ESG 이야기하는 겁니다. E는 environment고 그죠? S는 뭐 소셜 사회적인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회사는 글로벌 거버넌스도 있어야 됩니다. 이 거버넌스 나 혼자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 그 글로벌 지구촌에 보탬이 되고 같이 나누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런 회사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 ESG가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기업에게 그 기업의 물건을 사줍니다. ESG라고 하죠.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 쪽에 뭐 전부 일론 머스크가 최고일 것 같죠. 그죠? 그게 태양광도 사용하고 뭐 그런데 거기 소셜 그 사회적인 책임감이 부족하고 거버넌스도 크게 좋지 않다라고 해서 ESG에서 아주 취약한 점수를 받은 게 바로 일론 머스크 회사입니다. 뭐 항상 그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게놈용 CAD-CAM이라고 CAD를 사용하면 새로운 유기체를 설계할 수 있다. 새로운 유기체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그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는 건데 새 직접 회로를 설계하는 것만큼 쉽게 새 유기체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것은 이미 개발 중인 CAD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 전기 컴퓨터 공학 교수가 그죠? 더그 댄스모어라는 교수가 전자공학의 설계 자동화를 위하는 것으로 동일한 작업을 생물학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 있고 동물 있고 동물 중에서도 만약에 몽키 있고 침팬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이에 새로운 하나의 그죠? 사람과 몽키의 중간 단계를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까지 이제 변천할 수도 있고요. 무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뇌 지도가 신경과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이런 것도 있고, 비밀번호 분실로 백만장자들이 비트코인 재산을 잃었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고, 25년 된 얘기가 도래했다. 기술이 사회를 파괴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고 AI가 컴퓨터를 재창조하는 방법. 이제 AI가 컴퓨터를 재창조합니다. AI가 스스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방향으로 또 디지털 현실을 뇌에 직접 삽입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디지털이 우리 사람이 그죠? 사람이 전부 디지털 현실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나 이런 거예요. 합성된 경험을 마음에 업로드한다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75년 동안 공상과학 소설에서 그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우리는 모든 현실을 데이터 포트로 연결하지 못한다. 신경과학자는 신호가 오는 것을 디코딩할 수 있고 생물학적인 연결에 유체 우아함을 달성할 수 있지만은 커서나 로봇 팔 이용하여서 충분히 뇌에 신호가 가는 기술, 직접 삽입은 아직까지는 까다로운 기술이다. 그죠? 메타버스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메타버스를 즐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야라고는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직접 삽입은 아직은 까다롭다. 까다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류로 갈 태세를 갖춘 세계관의 변화약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르네상스는 의사가 처방하는 단순한 의학적 치료법보다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약물과 달리 환각제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현재 과학적 이해의 최전선에 있는 신비롭고 환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사이키델릭이 주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대부분 뭐 엔티바이오틱스하고 항생제, 무슨 제, 뭐 소염제 이런 건데 이제 사이키델릭이라고 환각제를 치료법으로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고 환각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게 되고 아주 신비롭고 환각적인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사이키델릭에 확 빠져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주류가 된다면, 치료법의 주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유행이 아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정부가 휘발유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했어요. 2030년부터. 2030년부터 이제 차량을 금지를 하면은 2025년 이후에는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아무도 안 사죠. 왜냐하면 차를 사서 그래도 한 10년, 20년 쓰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이미 전기차로 대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결정이 전기차 시대로의 자극을 주는 겁니다. 내연기관의 종말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혁명이고 빠르게 일어난다. 우리 생각보다 빠르다. 그죠? 차를 한 10년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2030년에 내가 이 차를 못 써요. 지금 현재 아반떼 휘발유 넣고 있는 이런 아반떼 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죠? 98% 정도 되고 있는 이 차를 못 쓴다. 10년 후에는 라고 한다면 이 차 안 사죠. 오늘부터 안 사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지금 자동차를 사야 된다면 전기차만 사세요. 네. 자, 박영숙의 미래TV, 유엔미래 프롬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